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테슬라 소식이 아닌 다양한 투자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매일 유튜브를 보고 쉬는 날 거의 하루에 8시간 이상 유튜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 채널을 참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비긴 어게인 영상들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인트로에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의 CDN이 콘텐츠의 소비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가 하나하나의 차라면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는 고속도로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N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순서대로 마켓과 플레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전기차 분야 말고도 콘텐츠 기업이나 클라우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높은 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망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거란 생각인데, 그렇다면 넷플릭스에 투자해야 될까요?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 아니면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이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시야를 넓혀봤습니다. 콘텐츠라는 게 결국에 무엇을 보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게임 회사라죠. 그렇게 보자면 게임사를 사야 할까요? 근데 문제는 밀레니얼들은 게임을 하는 것보다 보는 거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트위치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을 사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끝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돌고 돌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와 클라우드가 차라면 인프라를 까는 기업에 투자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CDN,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는 뭘까요? CDN은 느린 응답 속도와 다운로딩 타임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기술입니다.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기술인데 새로운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본사에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있는 오리진 서버로부터 웹이나 비디오, 뮤직의 이미지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를 보자고 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도, 중국에 있는 사람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도 다 본사로부터 서버를 받아온다면 굉장히 느리겠죠. 그러므로 오리진 서버에서 각 지역권마다 캐시 서버들을 두고 해당 콘텐츠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거나 타임별로 저장하고 엔드 유저가 콘텐츠를 본사에 요청할 경우 CDN을 통해서 본사가 아닌 해당 캐시 서버에서 응답을 주는 기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왜 도매상 같다? 이런 비유가 더 와닿으실 수도 있겠네요. CDN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컨텐츠를 담고 있는 오리진 서버는 모든 엔드 유저들에게 이 트래픽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엄청난 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청이 몰릴 경우에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CDN은 이러한 본 서버를 대신 각각의 엔드 유저들마다 가까운 물리적 위치에 엔드 유저의 요청에 응답함으로써 오리진 서버의 트래픽 부하를 나눠주고 엔드 유저의 웹 경험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답니다. CDN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자세히 보자면 일반적으로 PC나 모바일의 사용자가 어떤 주소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뭐라 해야 될까요? 손님이 왔을 경우 서버에 정보들을 보여줘야겠죠? 그럴 경우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등의 파일을 렌더링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들을 서버로부터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이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을 경우에 DNS는 이제 도메인 네임 서비스인데 어쨌든 실제 요청이 CDN에게로 전송이 됩니다. 로컬 CDN 중에서 적합한 CDN을 찾아서 엔드 유저를 매핑하고 해당 서버는 요청된 캐싱, 그러니까 사전 저장된 서버 버전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콘텐츠가 오래되어서 보내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가 되었을 경우에는 CDN 서버에서 자동으로 오리진 서버로부터 제대로 된 캐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채워 넣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돈이 되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CDN의 마켓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산업 흐름이 어떤지는 알아야겠죠. 주간 조선 비즈 기사인데요. 2020년 5G 태양이 뜬다, 네트워크 삼총사도 뜬다, 이런 뉴스였는데 원래 사실 이 뉴스를 제가 거의 자료조사 단계에 마지막에 봤는데 이걸 보기 전까지 한글로 써진 뉴스가 거의 없었어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5G 시대의 정보 속도가 기존의 4G 롱텀 에볼루션에 비해서 20배 빠르고 10배나 많은 단말기에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5G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5G의 성공은 결국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에서 압도적인 서포트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야가 3G나 4G 때에는 대용량 콘텐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 멀티플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성장이 크진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5G를 통해서 과거의 유선급 속도 이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술이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꼽히고 있는 겁니다. ICT 분야에서 현재 네트워크 부분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지만 네트워크가 없다면 혁신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했던 것은 CDN 업체 아카마이입니다. 아카마이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의 약 30% 정도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엣지 컴퓨팅의 확산에 따라
CDN이 핵심 산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업체나 개별 기업으로서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독자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대신에 기존의 CDN 업체의 인프라에 엣지 컴퓨팅을 접목시킴으로써 상당히 자사 인프라를 전진 배치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엔드 유저를 만나는 딜레이도 적을 거고요. 개별 기업으로서 아카마이가 가진 것처럼 140개 국가에 4,000개가 넘는 네트워크 서버, 26만 개가 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할 겁니다. 세계 곳곳에 엔드 유저로서는 점점 더 대용량, 초저지연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지연 이슈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AWS조차도 메가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많은 양을 늘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가 데이터 센터의 부족함을 메우고 지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보완제로서 클라우드 기업조차도 이를 보완제로 사용하지 않겠냐는 전망입니다. 자사가 아무리 크더라도 일일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소형 데이터 센터를 세계 곳곳에 구축하고 다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CDN 업체의 인프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장세로 볼까요? 성장세로 보자면 2017년 73억 달러 수준에서 2023년에 불과 7년 6년 사이에는 약 300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할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서는 26%의 연평균 성장률을 말했는데요. CDN 시장에 대한 애널리스트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특히 전무하네요. 그러나 직접 찾아보기에 CDN 관련 웹들에서 말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니까 미니멈 한 15% 수준에서 맥시멈 27%에서 28% 수준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큰 성장 동력은 OTT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5G 상용화가 일어나고 나면 각종 미디어 콘텐츠들을 유통하는 프로바이더가 초고화질, 고용량, 초저지연 데이터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할 거란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는 CDN 서비스를 통해서 라이브 비디오 서비스도 기존 방송 수준과 동일한 음질과 품질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샌드바인에 따르면 OTT 스트리밍 비디오는 이미 전세계 대역폭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수요가 급증하는 결과 2017년에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의 56%에서 2022년에는 72%까지 CDN이 차지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로스를 나눠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북미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다만 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이것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권역별로 나뉘어 있는 거 봐서 크게 4가지로 그냥 나눈 것 같습니다만 크게 아시아 지역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북아는 아무래도 이미 깔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기존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양산하는 데 눈에 띌 것이고 중동이나 동남아, 오스트레일리아 쪽은 신규만 구축 수요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트별 성장을 나눠보자면 이렇습니다. 마켓샌드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미디어 콘텐츠의 성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돋보이고요. 게임 기업의 성장도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나 은행, 금융서비스, 교육 등 다른 분야의 성장도 거의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CDN 마켓의 플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플레이어는 누가 있는지 대략은 알아야겠죠. 아카마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위인데 아마존과 구글 등 클라우드 삼형제가 진입함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아카마이는 이미 자리 잡은 기업이고 소규모 스타트업들에게는 아카마이가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열어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영업망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타이니 그룹도 많이 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한마디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로 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이런 타이니한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특히 패스틀리가 이쪽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아마존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아카마이는 고객을 확보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아마존에 비해서 어렵지만 아마존은 기업이 AWS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냥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클라우드 프론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WS의 사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카마이는 미 국방 네트워크, 세계 곳곳에 거의 모든 자산운용사, 거의 모든 미디어 그룹과 세계 주요 은행들이 아카마이 고객사입니다. 이들로서는 방대한 트래픽을 견뎌낼 수 있음과 동시에 보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끊긴 기록이 거의 없는 기업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카마이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8개 도시에 퍼져 있을 정도로 더 가까운 곳에서 오리진 서버에 캐시 정보를 끌어다 쓴다는 뜻일 겁니다. 3대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진입함에 따라서 기자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아카마이는 CDN 시스템적인 보안의 역량을 강조합니다. 최근에 콘텐츠를 통한 해킹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데요. CDN 서비스는 전 세계가 어쨌든 하나의 망으로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해킹 데이터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전 세계 스마트폰의 개인정보가
해킹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카마이는 각각의 로컬 네트워크 서버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넘어갈 때 보안적인 검열을 거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이제 들여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안적으로 들여봤을 때 로컬 네트워크 서버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검열을 하고, 따라서 메가데이터 센터 정도로 갔을 때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수준의 해킹 공격을 엣지 단위에서 방어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카마이가 라이브 스트리밍 분야에서 압도적인 고품질 CDN을 제공하고 있고, 아마존에 비해서 보안에 대해서 뛰어나며 트래픽 전송 측면에서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고객사로 보자면 아카마이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기업은 물론 이제 실제 사용되는 기업들도 세계를 상대로 해야 되는 빅 컴퍼니들이 상당수입니다. IBM이나 폭스, 필립스, 스탠다드 차타드, 에어비앤비, 어도비, 국방부나 베스트바이, NBA, 아우리, 혼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총은 183억 달러이고요. PER은 37배 수준인데 이를 이제 포워드로 가져와 봤더니 포워드 PER을 쓸 경우에는 22.7배 수준입니다. ROE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해도 9%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19년 들어서는 13%로 ROE가 급상승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는 점진적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쿼터로 봤을 때 인컴이 분기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채도 40% 수준인지라 건전한데도 이 정도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8%대 성장을 보였죠. 그리고 최근에 내놓은 주가 전망치를 보니까 150달러까지 갈 거란 예상이네요. 이 코엔이라는 데도 1조 이상의 자산을 굴리는 다국적 투자은행 회사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패스틀리인데요. 준비디오보다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택근무 최고 수혜주로 꼽힌 바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성장세가 워낙에 가파르고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멀티플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인데, 영어로 써있지만 핵심만 요약하자면 패스틀리의 POP는 72개 수준입니다. 이를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72개. 주가는 이렇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니까 성장세 자체는 굉장히 빠릅니다. 성장세 자체는 굉장히 빠르고 1년에 약 40%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파이낸스를 찾아보니까 ROE가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부채가 늘어나고 여기도 아마존 방식처럼 고객사 확대나 파격적인 그런 방식으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리더군으로 보자면 어쨌든 2019년 자료에 따르면은 아직까지는 아카마이가 선전 중이고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수 측면이나 어떤 그 침투율로 보자면 아마존이나 패스틀리의 성장세가 거친 상황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프론트인데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몰 비즈니스 마켓에 적합한 작은 CDN이었으나 최근에는 이제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온디맨드 비디오 시장, 그러니까 정적 데이터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적 데이터와 정적 데이터가 있다면 이 정적 데이터에 한하는 모습입니다. 아카마이가 이 라이브 스트리밍, 그러니까 동적 정보에 있어서 월등한데 실시간 스트리밍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프론트보다 14%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15%에서 20%의 속도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으며 전 세계 연간 매출 기준으로는 아카미아는 50%의 쉐어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5G 시대에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역할로는 네트워크 서버가 얼마나 많느냐가 굉장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세컨드 단위의 전송 실패도 엄청난 리스크고, 이 세컨드 사이에서 100기가가 로스가 생길지 10기가가 로스가 생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감당해 본 적이 있는 기업에게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카마이의 POP는 1600개인데 아마존은 2017년에 100개, 2019년에 200개를 달성했고, 아까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던 패스틀리는 지금 72개입니다. 또한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기업에서도 1선 도시나 1.5선 도시 수준에만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 단위의 계약을 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대규모 라이브 스트리밍 데이터를 보내야 한다면 아카미아의 솔루션이 아직까진 유효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서 아카마이는 최근 보안 플랫폼과 하나로 CDN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7월 2일날 개최했던 아카마이 엣지 라이브 아테지어 버추얼 서밋 행사였는데, 여기서 언급했던 것 중에 주요한 내용이 웹 어플리케이션의 공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멀웨어 트래픽이 447% 늘었다는 등의 발표를 했습니다. 아카마이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안에 대한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카마이가 처음으로 CDN 기업 중에 디도스나 WAF
보호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한 기업입니다. 아카마이는 이런 식으로 커버리지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지연 시간에서도 준수한 모습입니다. 이거 위에 옵션은 월드로 했습니다. 대역폭 기준에서도 가격대로 보자면 아카마이는 패스틀리와 아마존과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대역폭 옵션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을 두고 있고 상당히 싼 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AWS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여서 영업의 이점과 아마존의 성장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 플라잉 휠 이펙트를 잘 살리려는 모습이겠죠. 영업의 이점과 가격 면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사 대비 월등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시장의 플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아카마이,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패스틀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 중에 메이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카마이, 클라우드 기반의 강한 영업력과 AWS에 주목받는 게 있는 아마존, 신흥으로 주목받고 있는 패스틀리로 3개로 요약했습니다. 플레이어를 다 요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크게 3개로 나뉘어서 요약했습니다. CDN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국 유튜버분들이 해놓은 자료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올려봤습니다. 어제 영상에 끝에 코멘트를 약간 시니컬하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조는 전체적으로 다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테크 기업들 중에 이런 세상을 변화하는 메가 트렌드에 속한 기업이라면 저는 이제 계속 투자할 겁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 마켓 타이밍 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제 투자하는 기업의 수를 줄인다는 게 기존의 유통업이나 리츠 같은 애매한 포지션에 투자하는 비중을 좀 줄인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테슬라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